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격단 제22회 해설인데 우리가 최근 기출문제 전체 20문제는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이제 시험이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전체 40문제를 최종 점검으로 한번 테스트하고 시험장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이 20 남아 전범위가 26회입니다. 26회부터 쭉 설명을 하면 대표적으로 쉬운 문제들, 보편적인 문제들을 설명했는데 여기서 언급한 건 무조건 다 완벽하게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26회 출제된 문제를 뽑아왔는데 31회 시험에서 언급되지 않은 건데 지금쯤은 한 번쯤 확인해야 된다 하는 것들 위주로 제가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자, 1번이 기반시설의 종류 묻는 건데 요 최근에 몇 년 동안 안 나왔거든요. 요거 꼭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물론 뭐 답은 요 폐차장은 환경 기초시설이니까 펜 설정을 하고 요 폐차장은 환경 기초시설이에요. 환경 기초시설. 유원지, 광장원, 녹지, 공공공지 등 공간시설, 유수지, 저수지, 하천. 자, 하천, 유수지, 저수지는 방제시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이런 거, 공공문화체육시설, 그래서 교통시설부터 환경기초까지 7개의 덩어리, 기반시설의 종류, 지금쯤 소리내서 꼭 한번 구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광역도시 이렇게 매년 나옵니다. 광역도시 매년 나오니까 기출문제를 한 5년치 5문제만 풀어보면 광역도시계 무조건 맞춥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틀린 것은 뭐 이런 것들을 잘 보면 광역계획권 지정. 자, 그러니까 거의 보면 뭐 누가 광역계획권 지정하냐, 누가 수립하냐, 이게 정답인 경우가 제일 많아요. 광역계획권은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은 지정 못해요. 광역계획권 요거 지정은 둘 이상 여러 개 시군 관할의 전부나 일부인데 꼭 기억할 점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해요. 자, 언제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하냐?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서 지정할 때. 같은 도 안에서만 있으면 도지사가 이렇게,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아닙니다.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해서 정답 처리한 게 26회 많이 오래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뭐 쉽다면 쉬운 문제니까. 그 다음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협의같이 요청하면 단독으로 짤 수 있다. 이렇게 짰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을 필요가 없죠. 일본은 워낙 쉬운 질문이니까요. 광역도시 짤 때 미리 공청회 열어서 주민 전문가 의견 듣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짤 때 협의가 안 되면 단독이나 공동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 신청하고 조정하려면 당연히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는 심의 거치죠. 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은 뭐 객관식에서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효력 발생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라고 하는 거, 이건 뭐 우리가 숱하게 연습했기 때문에 뭐 26회 시험에서 보면 이런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레벨도 시험에 나와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풀라고 주는 문제 한 30%, 40% 주면 30, 40% 쉬운 문제는 다 맞춰야 돼요. 기본적으로 실수라고 그렇게 핑계대면 안 됩니다. 용도 지역이든 지구든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주민들은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제안하는데 이때 주민들이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정비 계량에 대해서 제안할 때 토지 면적의 동의를 얼마 얻어야 될까요? 동의 얼마 얻을까요? 그래서 기반시설 나오면 아이고 죽다 살았네, 기사회생 5분의 4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기반시설 5분의 4, 나머지 3분의 2, 국공유지 포함하고 제외하고 국공유지 제외하고 꼭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당연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이란 장기계획 짤 때 같이 짤 수도 있다. 동시에 입안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 이 정도 뭐 아주 보편적인 보통의 문제죠. 그 다음에 용도 지역 틀린 것은 요 1번 지문도 여러분들 요거 읽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빨리 분석을 잘 해보면 나왔던 지문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법조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왔던 게 틀리게 나오고 틀렸던 게 맞는 게 나오고 이렇게. 도시지역의 줄어듦의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의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할 때는 주민,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 절차 생략.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지정자,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여러분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예를 들어 관리지역, 농림지역에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면 그 부분은 도시지역으로 돼요. 저절로 도시지역으로.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됐다. 그러면 그래서 택지개발지구 풀리거든요. 그러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지정 이전의 용도 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여러분요, 만약에 농림지역에다가 자, 다시 한번 그걸 가면서요. 얘가 농림지역이다. 여기다가 한 30만 평의 대규모로 신도시 택지 개발해야겠다. 그럼 택지 개발지구 딱 지정해요. 그럼 그 순간부터 얘는 도시지역으로 저절로 용도지역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택지 개발지구 지정해놓고 택지 개발 사업 안 해가지고 택지 개발지구에서 풀려버려 해제돼요. 택지 개발지구에서 해제되면 얘는 도시지역이 아니고 농림지역으로 돌아가거든. 근데 정상적으로 택지개발지구 지정했죠. 택지개발 사업 딱 끝났어. 택지개발 사업이 끝나가지고 택지개발지구에서 해제될 때는 옛날 용도로 농림지역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택지개발 다 끝났는데 그럼 영구적으로 얘는 도시적으로 가는 거예요. 택지개발 사업 완료로 지구지정 해제됐는데 뭐들 하고 옛날로 돌아갑니까? 틀린 게 2번입니다. 자, 이 지문들 꼭 소리내서 외우셔야 돼요. 관리지역에서 농지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딱 지정하면 그 순간 얘는 농림지역으로 용도가 지정 것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안에 농지가 있다. 나중에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얘는 농림지역으로 저절로 바뀌어요. 용도 변경됩니다.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로 나눠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도 당연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한다든가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 안 거친다? 틀려요. 도시지역의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 보전 녹지에 관한 규정,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국토 전체는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쭉 들어가요. 그리고 도시지역 지정했을 때 이놈이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으로, 녹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넷 중에 아무런 용도가 미지정된 땅이다. 그러면 아무리 용도가 지정 안 됐더라도 건축 제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넷 중에 아무것도 지정 안 됐다. 그러면 거기서는 건물 지을 때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이때 건폐율 20%, 용적률 최대 80% 이하 적용받아요. 그 다음 또 하나, 도시지역을 지정했는데 미처 이렇게 세분을 못했다. 그러면 제일 센 녹지지역 중에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중에 제일 센 보전녹지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을 지정했는데 세분을 못했다. 그러면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중에 제일 센 보전관리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요. 따라서 규제가 제일 센 걸 적용한다. 공통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80% 적용한다는 것 알아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하고 요 세 개 지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지문이죠. 그 다음에 5번에 도시군계획 시설. 자, 여러분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하나 건져야 될 게 1번 지문이요.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런 지문 나오면요. 다 틀렸어요. 그래서 원래가 기반시설을 지상, 지하, 수중, 공중, 공간 등에 설치하려면 미리 그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나온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폐차장, 청소년 수련시설, 면허시설, 그 다음에
폐차장, 그 다음에 종합의료시설이라든가 장사시설, 이런 것들은 몇 가지 시설은 뭐 공원안의 기반시설 마찬가지지만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안 거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자, 잘 보면 이렇게 특정 시설을 딱 찍어서 사회복지시설을, 장사시설을, 재활용시설을, 청소년 수련시설을, 주차장을 설치한다 라고 하면 그래놓고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야 한다 라고 지문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다 틀렸다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다 틀렸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반 시설은 설치할 때 미리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해줘야 돼요. 근데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예외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시설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건 법조문에 있어도 이런 건 설치할 때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조문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문제 풀 때 이렇게 특정 시설을 던져놓고 얘네들은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야 한다면 이 지문은 전부 다 틀렸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옳은 걸 찾아가고 있으니까 매수 청구하려면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정되며 그 위에는 건축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 하지만 그 위에 건축물이 있으면 다 같이 매수 청구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에 대한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 계획시설. 이 지문은 조금 중요하죠. 어렵고. 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건 적용하지 않죠. 이 도시군 계획시설은 개인들이 설치하는 사적인 게 아니고 공적인 시설이거든요. 요 놈은 어떤 용도 지역이든 어떤 용도 지구든 도시군 계획시설은 특정 용도 지역이든 지구든 규제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은 제한받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적인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거지 도시군 계획시설은 용도 지역이든 어떤 용도 지구든 규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하는 거 나가는 거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 도시군 관리 기반할 때 적성평가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정답은 4번.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다. 가끔 이게 지문이 나오죠.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정리. 제가 합격단 할 때 2번 벌써 정리한 것 같은데 시행자가 행정청이다, 비행정청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행정청이 사업 시행자면 이 행정청 속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군수까지 포함됐으니까 누구한테 가서 심판 제기하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외우세요. 행정청이면 시행자면 그냥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심판 제기한다라고 하면 돼요. 행정심판법에 따른 절차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잘못했네요. 그러면 걔를 시행자로 지정한 자한테 가서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시설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위법 부당하면 민사소송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심판사건으로 되어 있다는 것 알아놓으시고 행정청이면 행정심판법으로 행정청이 아니면 그 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자한테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자를 정했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서 제가 잘못했으니까 고쳐주세요. 서울시장이 시행자 정했다. 서울시장한테 가서. 그래서 이것도 다 지문들 이거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자, 6번에 시설부지 매수 청구에서 이 문제를 보면 26개 시험을 보면 이렇게 매수 청구라는 게 통째로도 나왔지만 여기 또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어설펐던 거죠. 그 당시에는 같은 주제가 다시 나왔으니까 매수하기로 여러분 매수 청구 들어가면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사기로 했으면 2년 내 매수한다라고 틀렸죠. 틀린 거 몰라. 1번 딱 나오죠. 이때 매수 청구 들어가서 매수하기를 하면 현금으로 땅값을 주는데 소유자가 원하거나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 등으로 매수 등이면 3천만 원 청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무절하면 채권을 발행해서 땅값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도 허투루 보지 말아야 될 게 A광역시
B구에서 매수 청구 대상 땅인데 사업 시행자가 LH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땅 주인은 LH가 매수 청구하거든. LH는 매수 청구하더라도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치단체가 매수 무자일 때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 LH는 채권 발행한다 틀려버리는 거죠. A광역시장이 얘가 아니고 A광역시장이 매수 무자면 광역시에서는 채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채권의 상환기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5년부터 10년 이내에서 이러면 안 돼요. 10년 이내로 한다는 거 딱 외워놓고. 그 다음에 매수 청구했는데 토지 소유자는 매수 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하면 개발행위 허가받아가지고 이때 그 땅에다가 3층 이하의 단독주택, 그 다음에 1종 문세, 2종 문세, 1종하고 2종. 2종 중에서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하고 얘들은 안 돼. 얘들은 못 지어. 나머지죠. 그 다음에 공작물. 이런 것들은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시설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그 시행자 찾아가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아까 A광역시 B구인데 사업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다 그러면 도로공사다 그러면 도로공사 LH에 가서 매수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지문들을 이게 하나 다 훈련한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원래가 여러분요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거기 맞춰서 개발구역을 지정해요. 아니 전자칠판이 되다 보니까 여기 약간 지저분하게 보이는 지우개를 싹 지우면 돼요. 지우개로 지워야 하니까. 그래서 계획을 먼저 짜고 구역 지정을 하는데 거꾸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죠. 근데 이 문제를 다 보면 뭘 묻는지를 알아야 되거든.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 수립한다. 개발 계획을 공개 모집을 한대. 요거 딱 알아놓고 그 다음에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 지역, 왜 지역, 그 국가 균형 발전하려고 지정할 때. 그 다음에 전체 면적의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땅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때. 그러니까 이 문제 나오면요. 거의 100% 정답은 얘가 답이에요. 바르지 않은 것. 그래서 해당 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얘네들이 전체 면적 100분의 30 이하일 때. 그러니까 70% 이상이 녹지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먼저 묶어야죠. 투기를 못하게. 그래서 원래는 계획 짜서 구역 지정하지만 이런 데는 구역을 먼저 묶고 나중에 짤 수 있다. 그럴 때는 2년 내 개발계획 수립 고시 안 하면 2년 된 날 다음 날 다 해제돼 버려요. 법정 해제 사유. 면적이 330만 넘어가면 5년이고 그 다음에 2년 내 개발계획 수립 고시했더라도 또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을 하면 3년 된 날의 다음 날 다 풀립니다. 꼭 이런 것들도 정리해 놓고 자, 그 다음에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틀린 것은 당연히 뭐 결합하거나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고 분할할 때는 1만 이상 이런 것도 다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세입자 주거 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그냥 보면 문제를 다 보면 독자적으로 문제 낼 수 있지만 지문 뽑아서 이렇게 다 고루고루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구역 밖에 기반 시설을 연결시킬 때 그 시설 설치하는 비용 부담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대상 권리들을 수용할 대상 권리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임대주택 지어서 세입자 주거 생활 안정대책 짜줘야 되거든요. 요거 하고 순환개발 방식으로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 네 가지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천천히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네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낮게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지정권자는 개발 사업을 환지방효로 시행하려고 개발 계획 짤 때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면 동의 안 받아도 되죠. 그래서 아까 이거 앞으로 한번 거북가에 남아있는지 여기 요 개발 계획을 구역 지정권자가 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전부 환지방쇼를 할 때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뭘 짤 때? 개발 계획 짤 때. 나중에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환지 처분해야 되니까.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할 때는
소유자 동의 안 받아도 되죠. 그렇지.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돼. 이거 워낙 자주 나옵니다. 요거죠, 요거. 틀린 게 4번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다면 개발계획 짤 때 그놈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 맞게 짜야 된다 하는 것도 알아놓고, 그 다음에 수용 사용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 그 지가가 땅값이 너무 비싸면 수용 사용 방식밖에 안 되죠. 아주 환지 방식. 그래서 택지를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수용 사용 방식으로 들어가는데, 옳은 거니까 한번 볼까요? 토지 상환 채권은 사업 시행자가 발행하는데 조합은 환지 방식만 하니까 발행을 못하지만 나머지는 다 발행할 수 있으니까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지자체 시행자가 토지 수용할 때 3분의 2 이상 소유하라 필요 없죠. 그래서 소유자나 그 지역의 소유자나 그 밖에 민간 시행자가 수용할 때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지자체한테 필요 없죠. 시행자는 조성 토지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급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미리 받는 선수금이라고 해서 돈을 미리 받는 거예요. 지정권자에게 승인받아서. 그 다음에 학교나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거 설치할 때는 하기 위해서 공급할 때는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는 거. 학폐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형지 공급할 때는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토지 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때는 조성할 당 건물의 2분의 1 넘지 않고 원형지는 3분의 1 넘지 않고 이런 걸 따박따박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자, 정비기본계획 워낙이 보편적인 문제죠. 틀린 것은 자,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 없다 인정한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안 짜도 됩니다. 14일 이건 꼭 외워놓으셔야 되죠. 14일 이상 주민공람.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하면 도지사 승인 받는다는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고시하는 건 당연하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정비기본계획 두 가지 또 10년 단위로 짜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 다음에 주민공람 14일 이상 한다. 이렇게 해서 어차피 이렇게 문제를 낼 때는 숫자 나오는 것이 꼭 2개 이상 끼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놓으시고 정비기본계획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기출문제 워낙 많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군수가 직접 재개발 사업 시행할 수 있는 사유. 요게 이제 26회 시험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이유는 지금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원래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20인 미만이면 토지는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는데 시장군수가 재개발 사업이 8개 사유에 해당하면 직접 시행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 문제를 한번 요 정도만 한번 보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2번이 정답인데, 원래는 이제 천재지변 난리가 났다. 요거 하고, 요 5번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고시된 정비계획에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내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 시장군수가 직접 할 수도 있어요. 몇 년 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 안 할 때 2년. 순환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해야 되겠다. 시장군수가 요 사유하고. 여기 1번인데 당해 해당 정비구역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와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 해당한 자가 군수의 시행을 요청한다. 이 숫자들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 설립할 때 동의가 워낙 중요하니까 그쪽에서 정확히 외워야 되니까 이건 한번 겉으로 보는 겁니다. 또 5번에 해당 정비구역은 국공유지 면적의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고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가 군수의 직접 시행에 동의할 때는 면적 2분의 1 과반수가 요청할 때는 토지 면적 2분의 1인데 소유자 3분의 2 이상. 이거 어떻게 다 구별할 겁니까?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한번 보고 오늘 기출문제 중에 유일하게 틀려도 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죠. 그래서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있구나 하고. 자, 오늘 12번 문제는 꼭 오늘 이번 주 외워야 된다. 이거 암기하자. 조합의 정관 변경할 때는 과반수 조합은 오케이 받는데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을 이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요거 3분의 2 이상 장성 이거 어떻게 외우냐 막 외우지 마시고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 자르는 거죠. 조합원 관련된 두 가지,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 등 두 가지. 요거 변경은 3분의 2. 그 다음에 돈. 조합의 비용 부담, 정비 사업비 부담, 돈. 그 다음에 시설, 시공자, 설계자 선정, 시설. 자,
조합원 자격, 제명, 조합원에 관한 것 두 가지. 돈. 그래서 조합의 비용 부담, 정비사업비 부담, 돈. 그 다음 시설, 시공자 설계자.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변경할 때. 정비구역 위치 면적. 자, 이거를 제발 여러분 줄치고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5번을 하는 거예요.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 또 조합원 자격 관련된 것 두 가지. 돈. 그래서 정비사업, 조합의 비용 부담,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절차, 돈. 시설, 시공자 설계자 선정하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선정 계약서에 관한 포함되는 거, 위치 면적. 이런 걸 변경할 때는 3분의 2. 나머지 보통은 과반 동의 얻으면 정관 변경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외워져야 조합원 자격, 제명, 정비사업 예정구역,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바꾸는 거거든요. 그 다음 돈, 비용 부담, 시설, 이렇게. 대의원 수, 이거는 과반수면 됩니다. 그래서 동의가 3분의 2 이상 하는 건 1번.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은 주택법인데, 증축형 리모델 할 때,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이 리모델링 할 때는 당연히 들어갈 서류가 규약도 들어가고, 총회 회의록도 들어가고, 15년 이상. 자, 대수선만 하면 10년이죠. 조합 명부 들어가는데, 요 100분의 80 이상의 이 사용 승낙서, 사용권 확보한 서류인데, 이거는 지역이나 직장으로 가야 돼요. 왜? 집을 건설해야 되니까. 리모델 조합은 건설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짜로 주는 문제입니다. 사실. 공짜로 주는 문제죠. 26회. 자, 그 다음에 사업주체 갑은 승인권자로부터 이 문제 워낙 유명한 문제죠. 이 문제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한다. 600세대 이상 짓겠다. 이거잖아 지금. 사업계획 승인받았다. 어른 사업계획 승인 권한사항을 당연히 고시해야 되고 600세대 이상을 지을 때는 자 A 공구, B 공구 나눠서 300세대로 공사를 해요. 최초 공사 공구는 5년 내 착수하자. 착수기한 지나도록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연장 1년이죠. 그러면 이제 A 공구가 다 끝났다. B 공구는 착공 신고일부터 2년 내에 공사 들어가야 돼요. 이럴 때는 최초 공사 공구 외 공구는 착수를 안 한다 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없어요. 왜? 일부는 지었으니까. 갑은 최초 공사 진행하는 공구 외 공구에서 해당 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2년 내 공사 시작하고 갑이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며 연장 신청을 하면 어른 분쟁 종료될 때 1년 범위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 착수기간 연장 1년 딱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엄청 케이스 문제로 어려워 보이지만 정답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케이스 문제로 나오거나 실전에 가서 되게 어려워 보이고 지문이 길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답이 단순해요. 답도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좀 너무 쉬운 것 같다? 그럼 꼭 신중하게 푸셔야 돼요. 실수하지 않도록. 실수하게 만들거든요. 자, 주택의 분양 보정을 받지 않은 갑이 파산하여 공사 완료 불가능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 자,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취소해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분양 보정이 된 사업은 취소하지 않습니다. 분양 보정됐으니까. 갑이 최초로 공사 진행하는 공구 외 공구에서 해당 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를 2년 지났음에도 사업 주택 공사 시작하지 않으면 어른 그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왜냐하면 일부가 지어버렸으니까 600세대 이상 짓겠다고 사업계획 승인 받았죠. 그러면 300세대 A 공구 다 끝났죠. B 공구 착수 안 한다고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면 지어진 건 어떡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도 신중하게 천천히 잘 이해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분에 매도 청구권. 요거는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았는데 요거부터 95% 이상의 사용권 확보하면 남은 땅, 모든 땅에 대한 매도 청구 들어가고, 물론 매도 청구할 때 3개월 이상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다 협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땅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건물이 있다면 얘들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고 61 틀렸고 95%라고 해야 돼요. 다 틀렸죠. 그 다음에 95% 못 갔다. 80%에 대해서 사용권 확보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기 10년 이전부터 계속 소유해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만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 소유권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는 매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4번이죠.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 자, 리모델이든 재건축이든 공동주택 있잖아요. 그러면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매도 청구권 행사해서 우리한테 팔아라 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는 거. 자, 주택의 공급 오른 건데, 여기서도 여러분 주의할 점이에요. 사업주체가 선분양을 하잖아요.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요, 입주자 모집해도 되냐고 시군구에 승인을 받아야 돼. 승인. 입주자 모집한다고 승인. 복리시설 모집할 때는 신고해요. 그런데 국가 꼭 명심하셔야 돼요. 국가자치단체, LH, 그 다음에 지방공사 등의 공적 주체라든가 얘네들이 50% 초과하여 출제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입주자 모집할 때는 승인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거. 따라서 옳은 건데 LH가 복리시설 모집할 때 신고한다? 아니죠. 할 필요 없죠. 지방공사가 사업주, 지방공사는 입주자 모집한다고 승인 신청을 안 하니까 견본주택을 건설한다면 이때 영상 찍은 영상물 제출하고 마감전에 목록표가 들어가는 게 이때 맞는 거죠. 관광특구 안에서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죠. 그 다음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군구에 둡니다. 시군 구청장은 승인 신청 날부터 20일 내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합니다. 시군구 20일 딱. 그 다음에 이거는 건축법은 건축법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 아닌 거. 쉽게 말하면 지정 또는 임시지정 문화재, 철도, 궤도, 선로부지 안에 운전보안시설, 보행제시설, 플랫폼, 급유급수 급단 설비는,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는, 그 다음에 하천구역의 숨은 조작실은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닌 거 찾아봐요. 지역자치센터는 일종 건설이니까 당연히 적용하죠. 너무 쉬운 거라 이런 식으로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이라고 슬쩍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게 쉽죠. 건축허가 제한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은 얘네가 조금 자 한번 제가 좀 씌우고요. 얘네들이 마음대로 자 요렇게 잘 정리해 놓으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안하는 게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제안하는 경우 있어요. 자, 뭐라고 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 교육부 장관, 행안부 장관, 문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주무부 장관 요청하면 허가권자가 누구라도 다 야들한테 허가하지 마라고 제안하거나 착공을 제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 특별시,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못하게.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장은 해당 관할 밑에 구청장한테 너 허가하지 마라.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한테 허가하지 마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건축허가 제한 기간은 2년, 연장은 1회 1년 연장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시군구를 제안하면 장관 찾아가서 보고를 하고 너무하다라고 하면 해제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명할 수 있다라고. 요런 금방 얘기한 요 정도는 여러분이요 연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틀린 것은 이게 뭡니까? 교육감이 주무부 장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면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부 장관은 요청할 수 있어요. 주무부 장관이니까 교육부 총리는 교육감은 주무부 장관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국방을 위해서 요청하면 이 지문법이 얘가 틀렸다는 게 보이거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를 제한할 수 있다. 특별시장은 관할구청장 제한할 수 있고 2년 이내로 하고 1회 1년 연장에는 워낙 중요하니까 외워놓고 도지사가 군수의 허가를 제한하면 장관 내용, 국토교통부 장관 너무 지나치다면 해제를 여기 명할 수 있다. 직접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고 해제하라고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참 문제 좋습니다.
공경공지나 조경 같은 것들은 정말로 준원 문제다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의외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틀려요. 이건 도대체 뭐 백약이 무효다. 백약이.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공경공지는 일준이 상준이 일준 상준 일반주거 준주거 모든 상업지역 준공업이니까 해당하지 않는 것은 딱 정답이 나오죠. 이렇게. 자, 뭐 답이 중요합니다. 일준이 상준이 안에서 바닥 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의 이런 거 지을 때 해서 문종이, 문화집회, 종교, 그 다음 판운수기, 판매운수, 숙박, 판매, 단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되고 그 다음에 운동이 아닌 운수, 호텔 같은 숙박, 단 나쁜 친구, 업무시설 설치할 때 그러면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만큼의 긴 의자라든가 조경 같은 거 설치해 놓으면 건물 지을 때 제발 건폐율이 아니고 위로 가는 걸 완화해줘요. 1.2배 20% 용적률 또는 높이에 관련된 거 1.2배 완화해 줄 수 있다. 요것만 하면 다 풀리는 거예요. 저것은 뭐 주워 먹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 이건 이제 대대적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건 내년부터 시행하니까 있는 그대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당연히 농업인이 전문 농업인이 아니어도 소유할 수 있고 전부 1000 미만만 가져야 되고 농지증 발급받습니다. 근데 영농계획서만 면제를 해주죠. 그 다음에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의 부지를 전용할 때 신고하는 거 맞아요. 자, 여기 여러분요. 농지 전용한다고 신고할 때는 여러분 농지보전부담금 내나요 안 내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농지에 전용한다고 허가, 전용의 신고, 전용의 협의 나오면 다 내야 됩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할 때는 복구비를 예치한다는 거 꼭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농지 취득, 주말 용도로 취득했는데 징집, 군대 갔잖아요. 군대. 이 군대는 말이죠. 꼭 나오는 게 끌려갔다 하는 게 적절합니다. 군대는 뭐 지가 가는 게 아니죠. 군대 끌려갔다 아주 어울립니다. 징집으로 인하여 그 농지를 주말 체험 용도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1년 내 팔은 내가 주말 농장으로 농지를 취득했는데 군대 갔단 말이죠. 군대 갔는데 군대 가가지고 못 짓는데 강제로 팔으라 그러면 나 같으면 총 들고 탈령을 합니다. 탈령을. 그래서 이런 거는 안 팔아도 되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따라서 이제 26회를 마지막으로 최근 기출문제를 정리는 다 했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전체 문제 40문제로 한번 쫙 훑고 시험장 갑니다. 자, 참고로 제가 지난주에 목동 방문각에서 10년치 기출문제 쫙 정리해서 나올 걸 예상을 하는 특강을 한번 했어요. 10시간 넘게. 이 부분이 워낙 여러와 같은 성분의 힘이 입어서 우리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부천 방문각에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한번 정리를 또 하니까 혹시 공법이 좀 흔들린다, 공법 불안하다라고 하면 10년째 기출문제 특강을 한번 와서 들으시면서 자신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